이번 사건 같은 이제 드문 경우인데 저희들이 이제 총기를 소지한다든가 불법이죠. 네. 경찰에서 이제 국내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은 이제 단속을 강하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두룩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사제 총기에 대한 규정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제 총기의 개념이라든가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런 문제점이고 허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우리 또 정치가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프로TV 더피플입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충격적이었던 점은 첫 번째로는 친족 살해 사건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총기,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고 사제로 총기를 제작해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피플 모실 분은요, 한국테러학회 회장 이만종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전문가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어난 인천 총기 난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새로운 그 끔찍한 그 범죄 유형이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그런 그 범죄가 이렇게 이제 계속 진화되고 있다. 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극악무도하고 또 잔인하고 이렇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그 범죄의 양상이거든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더한 그런 그 유형의 테러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또 우리 또 정치가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테러학회 회장님을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테러학회는 무엇이냐, 뭘 하는 단체냐,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봐요. 네. 테러 학회가 어떤 학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테러를 하자는 학회입니까? 아니면 테러를 하지 말자는 학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테러 학회는 한 지금 창립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테러리즘을 단일 주제로 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최초의 학회 또 유일의 학회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보에 있으면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거 안보,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은 비전통적인 그런 그 위협의 형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테러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칭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테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테러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테러는 가성비가 있는 전쟁의 방법이다. 국경이 사라진 그런 그 전쟁이다. 예.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개시가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이버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그런 비전통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테러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물리적이든 아니면 비물리적이든 이런 부분이
통칭적으로 이제 테러라고 칭한다. 그럼 이 학회가 20년이 됐으니까 실제로 계속 이 역사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테러라고 불릴 만한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로 보는 게 맞습니까? 그 테러의 개념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다의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극단주의 중동의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또 여러 측면에서 국가 간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공통된 또 통일된 그런 그 개념이 좀 상당히 좀 개념 짓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토안보부에서 또 CIA에서 예. FBI에서 또 유엔에서 이렇게 이제 개념 짓는 게 조금씩 전부 틀려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보면은 테러의 이제 규정이 개념이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는 통일된 합의된 그런 그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행위는 전반적으로 테러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타당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테러라고 이제 규정 지을 수 없는데요. 네. 테러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폭력이거든요.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이고, 예. 그리고 이제 범죄도 폭력인데 어떤 경우에는 테러, 범죄, 전쟁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혼돈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쉽게 테러는 전쟁보다 덜한 폭력 그리고 범죄보다는 조금 더한 강한 그런 그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죄도 이렇게 이제 테러라고 이렇게 규정짓기도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송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테러형 범죄였다. 테러라면 이제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이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원인이라든가 동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유형의 테러형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가 추세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늘어날 것으로 네네.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어느 정도의 좀 회색지대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테러형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 범죄가 테러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 그 송도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이라든가 이제 동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 이제 범죄가 저지른 게 아니고 예. 가정 문제라든가 개인의 뭐 고립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돼가지고 작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테러라는 것은 중동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된 중동이나 유럽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테러라고 하죠. 예. 거기는 이제 이념이 극단주의적인 그런 그 이념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지대인가 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치안이라든가 또는 대테러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테러라는 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전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인데 어쩌다 발생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혼란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라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가능성이라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미래 위험의 전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네.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가능성과 미래 위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인천 총기 난사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총기라는 그 워딩 때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근데 총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친족을 살해한다.
이것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거 이거 불법 맞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이제 드문 경우인데 저희들이 이제 총기를 소지한다든가 불법이죠. 네. 불법으로 소지한다든가 또는 제조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불법이에요. 관련 법규가 있죠. 총법법이라든가 또는 형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율해 가지고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면은 전부 이렇게 불법이냐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총기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총기 소지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걸 이제 소유한다든가 휴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죠. 금지를 하고 있죠. 이제 불법 소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사냥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클리어 총이라고 해가지고 총기 그 사격 대회 뭐 그리고 수렵 기간 중에 또 보관했던 총기를 가지고 수렵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일반적인 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편안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지금 문제되는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고스트건이라고 하거든요. 고스트건. 고스트라는 게 유령 그리고 이제 촉보가 없는 총기. 출처가 없는 그런 총기거든요. 네. 저희들 군에서 보면은 총기는 제2의 생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기 시리얼 넘버를 전부 암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총기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스트건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사제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사건은 총기였지 않습니까? 예. 총기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설치한 타이머를 장착한 그런 신나통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중동 같은 경우에서 다국적군의 그런 그 험비 차량 있지 않습니까? 무장 장착 차량 그런 것들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그 파괴력이 굉장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제조하느냐 또 어떤 것을 포함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강력한 그런 그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중동에서도 미군들이 또 다국적 군들이 가장 그 걱정하고 가장 그 우려했던 것이 바로 예. 이렇게 이제 IED라고 그러죠. IED. 예, 그래서 급조된 사제 폭발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군들도 차량을 바꿨어요. 차량을 이제 다른 차량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제 폭발물이 왜 위험하냐면은 전쟁에서도 이것을 그 굉장히 그 은폐가 가능합니다. 은폐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숨겨놓는다든가 다른 걸로 위장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설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하는 그런 그 운영하는 방법들도 과거에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도보로 행군 또는 차량으로 행군했던 것을 네. 헬기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전략 전술도 이렇게 이제 바꾸지고 있죠. 이 아까 말씀하신 총의 시리얼 넘버. 우리는 사실은 뭐 미국이야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는 사실 살면서 뭐 남자들은 뭐 군대에서 보겠지만 여자들은 총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이 시리얼 넘버라는 거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의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에는 이제 총기의 그 종류라든가 제작 기간이라든가 네. 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그 이력들이 전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력까지 포함됩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총기를 가지고 어디다 썼다라고 하는 거는 로그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제작 연도나 네, 네. 이 총이 어디서 네, 왔는지 네. 누가 소유하고 누가 네, 썼는지. 네. 일종의 이제 족보죠.
족보. 네. 근데 불법 총기는 요 시리얼 넘버가 없습니까? 그렇죠. 불법 총기는 시리얼 넘버를 부여할 수가 없죠. 개인이 사적으로 불법으로 이제 제조하기 때문에. 그 총기를 무조건 제조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 네. 불법으로 허락받지 않고 제조하는 거, 소지하는 거,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제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직접 이 사제 총기와 그리고 폭발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근데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다.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정보가 용이하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사제 총기랑 폭발물을 유튜브를 보고 만든다는 게 전문가로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찰에서 이제 국내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은 이제 단속을 강하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두룩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제 해외 사이트. 최근에 이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내려받기도 하고 네. 공유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는 왜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정책의 미비함입니까? 정책의 미비, 그다음에 법적 규제 사각, 그리고 이제 기술력의 미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그 법규들이 사실은 완성된 그런 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법이 기술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기술이 먼저 앞서고 법이 이렇게 이제 뒤에 쫓아오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사제 총기에 대한 뭐 이런 규정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제 총기의 개념이라든가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런 문제점이고 허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목소리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쪽의 주장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수사 능력이라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돼요. 오늘 신문 보니까 사실은 이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거든요.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이제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달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적인 이런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튜브에 아직도 그런 영상이 많이 있다. 인터넷에도 웹페이지에도 많이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은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재료를 구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특히나 이제 폭탄이나 이런 거에는 그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약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제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재료를 구하는 건 그럼 용이한 편입니까? 한국에서는? 생활 주변에 있는 그런 부품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DIY 폭탄이다. 네.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립식 무기다. 조립식 무기. 완성품을 반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통관 절차에서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입보다는 제작의 그런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이 제품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철공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물상에서 폐자를 뭐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무기류라면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그 장비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또 굉장히 그 조악한 그런 그 조잡스러운 그런 그 제품이라도 설상력은 완성품 못지않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재료 중에서 이제 총을 만들더라도 총알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총기를 만들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총알은 어떻게 또 만드는 거예요? 이제 총알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약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격발하는 이제 트리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페산 그 터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베 신조 사건들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조악스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베어링이라든가 또는 철침이라든가 나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가 이제 있죠. 화약은 우리가 이제 비료로 사용하는 질산이라든가 또는 뭐 과산화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혼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죠. 격발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붙이를 이용해 가지고 공업사에서 뭐 다듬는다 하면은 간단한 것이죠. 총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뭐 우산대 정도의 그런 그 파이프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총열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만드는 걸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제작 방법이고요. 정밀하게 네. 또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 지침 비슷하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예. 인터넷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죠. 해외로 들여오는 루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총기류나 혹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물품들도 해외에서 우회해서 들여온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던데. 해외에서 이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완성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죠. 제품을 부품들을 나눠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게 이제 총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이다 하면은 부품으로 보이면은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것을 가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총기를 우리나라의 뭐 공업사라든가 물레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공업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쉽게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들어 달라 그러면 또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품들을 또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또 우회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총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예. 더 위험스러운 것은 이제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 있어서 압력밥솥 그 폭탄이었거든요. 예. 압력밥솥에다가 이 폭약 장치를 하는 거죠. 작약을 넣고 이제 그게 철심이라든가 또는 나사라든가 이런 것을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폭파되면서 이게 이제 비산이 되거든요. 날아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살상력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있었죠. 예. 과거에 뭐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텀블러 테러라고 해가지고 텀블러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제작해가지고 예. 그랬던 것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몇 군데 뭐 발생했던 그런 그 사제 폭발물 사건들도 전부 이제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과학기술, 특히나 이제 공학기술 쪽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더 쉽게 위협되는 물품을 만드는 일도 더 빈번히 일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방산 제품과 관련된 그런 무기류 네.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죠. 그렇지만 그런 그 고도의 기술이 아니고 간단한 기술이죠. 누구든지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호기심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호기심으로 제작하더라도 이게 적발되면은 처벌을 또 이제 받는 것이죠. 학교에서 연구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적발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호기심 때문에 이걸 만들어 봤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혹은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나요?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 최근 통계를 보면은 사제 총기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처벌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무기를 뭐 소지했다든가 예. 뭐 이런 것이겠죠. 이런 걸로 이제 처벌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경찰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이런 그 통계가
사제 총기로 처벌받은 통계는 없습니다. 나도 총기를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살상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장난감용 또 사격용 병을 타켓으로 빈 병을 타켓으로 한다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타켓으로 해가지고 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동물을 사격하기 위해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새총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새총으로 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제 폭발물이다. 6.25 때 한국 전쟁 때 적군의 북한군의 그런 그 탱크 공격에 우리는 맨손으로 이렇게 맞섰지 않습니까? 예. 빈 병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투척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제 폭발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제 총기랑 그리고 우리 공권력이 사용하는 군인이나 경찰분들이 사용하는 총기의 차이가 있으면 성능 차이도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은 어떻게 분간이 되는지. 경찰 그래서 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무기죠. 적을 살상하기 위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술이 이제 고도화돼 있죠. 뭐 출력도 좋고 화약의 성능이라든가 살상 반경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하고는 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잡스러운, 조악스러운 그런 그 제품이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사람을 살상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죠. 명중률 측면에서 보면은 경찰이라든가 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기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타켓을 정해가지고 명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제 총기는 원거리의 그 타켓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격을 좀 가하기가 좀 힘들죠.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살상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존 그런 무기보다도 무기에 비해서 뭐 못지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상력은 그렇고 공식적인 무기들은 안전장치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사제총기나 뭐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안전성 측면에서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도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안전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발사될 수도 있고 또 목표로 했던 것보다도 다른 데 이렇게 이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 인천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 이런 사고들 언론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제 학회 측에서는 많이 이런 거를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하실 테니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범죄로서 이제 발전되지 않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처벌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 2016년에 오페산 총격 사건 성병대 씨 그리고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씨 대부분 다 유튜브를 보고 요거를 제작했다. 인터넷을 보고 따로 배워서 제작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의 DIY 테러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의 정책과 법안이 확실하게 좀 변화돼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진즉이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그런 그 사항들이거든요. 사실은 테러로부터 치안으로부터 안전지대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각심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범죄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은 뒤를 이제 쫓아가지 이제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그런 그 상황들은 굉장히 그 복잡하고 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소외 또 고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이 이제 분노와 같이 이제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극악적인 그런 그 범죄의 형태를 이제 하는데 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가장
그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제 이 사제 폭발물이죠. 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 생활용품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범죄 형태로서 나오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차량 돌진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렌트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이제 광장에 돌진한다든가 다중이용 시설에 폭발물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범죄의 유형이다. 돈은 많이 들지 않는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프트 테러라든가 또는 뭐 하드 테러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목표물도 과거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그 하드 타겟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검문 검색이 심한다든가 우리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뭐 위험스러운 게 지난번에 광화문 시청 앞 차량 돌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테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유형들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그 지하철 화재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묻지마식으로 분노를 이제 하나 이제 분출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테러가 언제 어느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 안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무언가의 개선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사회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지고 아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거 복지 차원으로 무언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처벌 기준 좀 해외 기준이랑 같이 비교하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의 이런 총기 관련돼서 폭발물 관련돼서의 처벌 기준은 해외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제 총기, 예. 고스트건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사제 총기 소지 금지법이라든가 제작 금지법이 이제 법제화가 돼 있어요. 예. 별도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각계의 그 법률에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적으로 좀 더 보강이 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좀 그 규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금 처벌을 좀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 다른 그렇죠.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약하다. 뭐 약하죠. 이런. 해외에 비해서는 약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러한 범죄들이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그만큼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랑 인터넷 뭐 또 SNS의 제작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SNS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으면서 그쪽에서도 뭐 영상을 삭제하거나 혹은 검열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방통심의위원회, 예. 방통심의위원회 이제 그 관할인데 사실은 이제 URL이라든가 또는 사이트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이제 차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거든요. 또 우회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각 정부 간의 그 공유, 그다음에 예. 협력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협조는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국제 수사기관과의 그런 협조 문제도 뭐 인터폴이라든가 예. 이런 기관과의 협조 문제도 그렇죠. 우리 의지만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공권력 특히나 이제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경찰분들 보면은 뭐 그런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잖아요. 경찰은 사실은 무력을 사용하면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경찰분들이 욕을 먹고 실제로 징계도 세게 받고 하지만 이런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고 요거를 어떻게 중간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그런 그
안보의 지형이 많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예. 인권이냐 안보냐. 그 인권과 안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우선이라 안보 우선주의 이런 그 기류로 이제 많이 지금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네. 너무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은 안보라든가 우리 사회의 안전은 조금 이렇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 마련,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그 마련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추세적으로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 이런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총기, 칼, 위해 물품 밀반입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으로 보세요? 2배가 지난번보다 더 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3만여 건을 육박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제 살상용 총기라기보다는 그 못을 받는 그런 그 압정용 그런 그 기구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도검류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그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현상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이런 것을 이제 소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물론 이제 범죄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손쉽게 이렇게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쉽게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예. 특히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가 자주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3D를 이용해 가지고 이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작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그다음에 부품으로 이렇게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의 사각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통제가 좀 덜하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한몫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이제 테러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하철 방화 그 CCTV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최근 테러 사건들의 특징들, 공통점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극악해졌다. 극악해졌다. 네. 조금 무서워졌다. 그리고 묻지 마.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사건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한 통계적 증가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하고 이렇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흉기를 소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품이 쉽게 이제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함께 이렇게 이제 공존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좀 배타적인 너무 그렇죠. 너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제 나눠지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만으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의 그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의 지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예. 이런 것도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상이 옛날 10년, 15년 전 일본에서 묻지마 테러, 무차별 테러, 특히나 이제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거를 뭐 퍼뜨리려고 하거나 그런 테러들을 좀 연상시키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케이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배우고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무언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치안이 안전한 나라였어요. 예.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그 범죄의 양상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이제 개인의 소외감,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커지면서 이제 소규모 그리고 이제 개인 단위의 범죄, 개인 단위의 테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전통적인 테러보다도 이 외로운 늑대, 이제 론울프형 테러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형 이런 이제 1인 테러 이런 것이 점점 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번에 발생했던 이제 사제 총기가 이제 동원된 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하고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경쟁 예. 또 온라인 공간이 폭력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아. 폭력적인 정보를 많이 이제 유출시키거든요. 총기 제작법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시키는 이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법률적인 그런 그 강화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적인 테러, 최근에 몇 건의 테러, 예.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너무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다. 전반에 사회 전반에 분위기가 조금 여기에 맞게 또 이제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법률이나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가야 되는 사회거든요. 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평화가 조금 더 비중 있게 우리 각자에 이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단일 사회가 아니고 다문화 사회. 예.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각심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예. 사실은 범죄가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치안에서만 또 경찰력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뭐 여담입니다만 파리에서 파리 그 에펠탑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연세가 드신 노인들이 예. 테러범을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창문 커튼을 열었는데. 열고 밖을 보니까 수상한 그런 그 모양 수상한 예.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사소한 관심이었지만 이것을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을 이제 막은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간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자기가 위치한 데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 예. 또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그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이제 단초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여기에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3프로TV 더 피플 오늘은 우리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님 모시고 한국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이 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디테일을 좀 따져봤습니다. 오늘 회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또 더피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